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소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만약에 2024년도가 아니면은 해당 연도 영상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사실은 기업용 협업 도구인데 잘못 소개를 하는 영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구글 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퀴즈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 영상은 개념과 UI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데모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목들을 응답자에게서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것은 이제 별도의 앱이 없이 그냥 링크만 보내주면 설문하는 사람들도 그냥 브라우저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서 굳이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앱을 설치할 필요 없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설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퀴즈라는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드온 한다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 가능 항목으로는 단답형, 질문형, 그리고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박스, 파일 업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형으로 어떤 우리가 단계별로 다양한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일도 수집할 때,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들 사진 파일도 수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을 못했어요,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어떤 파일들, 회사에서도 파일 수집하고 할 때 이 설문지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은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해서 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회사원들이 퀴즈 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 업무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OJT나 이런 데 퀴즈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거 확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 조직 문화 이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크롬북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크롬북을 이용을 하시면은 크롬북의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마치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시험 환경에서 인터넷 검색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창으로 이동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시험 전용 그런 기기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워크플로우에 좀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워낙에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아직도 우리가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쓰시면서 이게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특히나 디지털 세상에서 보면은 다양한,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도 고급화되고 기능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하던 결제 시스템을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내에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 종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 신청하고 승인받고 하는 거,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근데 너무 결제 시스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또 우리가 어떤 구매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뭐 팀장한테 결제 받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출력을 해서 뭐 출력 안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뭐 총무팀에 전달을 하고 총무팀은 그것을 다시 또 작성을 해서 뭐 구매를 하고 너무나 시간 낭비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설문지를 잘 이용하면 쉽게 업무 자동화 하실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호나 아니면은 메이크닷컴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들의 규칙을 주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UI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죠. 요 UI도 이렇게 구글 설문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UI가 많이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설문지인데, 사실은 요 내용만 있어도 뭐 거의 다 완벽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 UI는 뭐 쉽게 만드실 수 있고 또 우측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다 생성을 하실 때는 PC 버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일단은 계획을 하고 또 입력 추가 기본적인 거를 선택을 하고, 설문지가 또 많을 경우에는 요즘에 또 협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이 많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문지에서 또 가져오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설문지도 빠르게 만드실 수 있고, 자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자들한테 보내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원하는 결과대로 설문이 잘 응답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문지 응답을 했더니 뭐 설문이 잘못됐다고 다시 해달라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설문을 테스트를 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포를 하고 결과를 취합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결과 취합한 내용은 별도로 시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도 하실 수 있겠죠. 설문 결과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 바로바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별도의 스프레드시트로 결과를 받아서 추가적인 가공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구글 AI들이 많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이터 분석들은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적인 도구가 없더라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에서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또 forms.google.com이라고 하는 설문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드라이브에서는 새로 만들기 신규 누르시고 설문지 눌러서 바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빈 양식, 빈 퀴즈, 템플릿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 만들 때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적용된 새로운 퀴즈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자,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은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있고요. 또 회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담당자분이 이렇게 올려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템플릿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원하는 형태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빈 양식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저장이 되고요. 자, 설문지 뭐 내용, 만족도 조사, 하고 이제 또 설문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글씨 꾸미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글 이미지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도 바로바로 뭐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검색해서 사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설문지 만들 때 일단은 기획을 잘 하시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종류에 있어서는 단답형, 뭐 장문, 또 객관식, 체크박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뭐 설문보다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문을 왜 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섹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그래서 여러 개 우리가 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물어보고, 남성이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설문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2번 섹션, 3번 섹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응답을 보면은 전제 설정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설정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것은 이제 퀴즈로 만들기. 아까 우리 퀴즈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크롬북에서 사용하면은 잠금 모드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시험만 보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틀린 문제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정답도 공개할 수 있고 점수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만 있어도 우리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죠. 뭐 종이에다가 주고 채점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일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응답할 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지 말지, 또 사본을 전송할지 말지 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메인 내에서만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할지, 뭐 1인당 1회로 제한할지 말지, 뭐 그리고 이제 설문 내용이 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률을 표시할지 아니면은 무작위로 섞을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출 확인 후에 이제 지금은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좋은 용어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 결과 보는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양식 기본값 에서 이메일 수집할지 말지,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을 저장할지 말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설문이 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 그럴 경우는 많지 없지만은 뭐 100개를 설문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30개 설문하고 나가버리면 기존의 것들이 예전에는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자동 저장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지금 계정은 표시가 되지 않지만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라고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것도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응답에 나타나게 되고요. 응답을 중지하고 다시 재개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원 차트나 뭐 파이 차트, 뭐 여러 가지 차트로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지만은, 내가 뭐 피벗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시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애드온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은 이제 제가 애드온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메일 설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저한테 누가 설문했다, 이런 새로운 설문이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앱이고요. 여러분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테마를 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거,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글씨체도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는 이제 잘 되는지 항상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가 안 하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설문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응답 받는 사람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좋은 설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문이 이제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한테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안에 첨부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URL을 만들어서 URL 또 단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프레임, 우리가 HTML 안에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총무팀에 뭐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회사 뭐 인트라넷이나 이런데 이렇게 아이프레임으로 넣으면 깔끔하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문 내용 보내시고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설문지가 길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자도 추가해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중에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설문을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데, 자, 외부에 있는 설문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질문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설문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좀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기능도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하시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들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설문을 하시면은 해당 저장된 폴더 안에 내용들을 바로 보실 수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 기능이라고 우리가 애드온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일 머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GPT도 벌써 있네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설문지 작성해주는 이런 도구들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개발하시지 않더라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최신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너무 좀 빠르게 진행된 거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은 없나요? 뭐 저런 기능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애드온에 만약에 없다면은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런 기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설문 서비스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특화된 설문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 폼스.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뭐 한 계정 정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애드온 할 수 있는 거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이 뭐 드라이브나 이런 거 환경 내에서 다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사실은 뭐 회사에서 설문보다는 저는 업무 자동화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어떤 조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을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설문지도 한번 구현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